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나무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나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러 좀 이렇게 속상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니? 제가 손대려고 하는 이 나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나무들이 한두 주쯤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나무 한마디로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소나무의 결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심각한 이 엽곡병, 소나무 잎마름병에 걸려 있어요. 저도 이거 솔직히 못 봤습니다. 요새 이 소나무 솔잎뽑기 작업 이달 들어서 시작을 하면서 딱 보니까 요게 엽곡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단엽하고 나온 순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3개 나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쑥 나와 있고 이 세력이 좋아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안에 건불같이 소나무 잎이 마른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세력이 약해서 엽곡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이 나무는 엽곡병에 걸렸을까? 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과연 예술지기는 이 병을 잡는 비법을 공개를 할까? 그리고 그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자, 요 2가지 의문을 품으면서 오늘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수간부입니다. 지금 3개가 우뚝 순이 솟아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한 5cm 넘게 성장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나무 세력이 약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지요. 그런데 자, 여기 딱 한 단계를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참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 노랗게 말라버린 이파리들이 보이시죠? 이건 작년에 잎뽑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건불이 옛날 우리 할머니 시절 솔가리 잎 갈퀴로 긁어다가 불 뗄 때 같으면은 밥 한 끼 지을 정도로 굉장히 충분한 양의 솔가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 밑에 또 쭉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는 예술에서 관리하는 다른 나무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제가 미워가지고 물을 안 줬다거나 거름을 안 줬다거나 농약 줄 때 이 나무만 빼먹고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그리고 이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 자, 일단 이 나무 보면은 이 수간부는 비교적 깨끗해요. 근데 저희 예술문제원에서는 이 나무 밑동에다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 관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처음 받는 부분은 이렇게 깨끗한데 밑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물을 타고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깨끗한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 물을 타고 병원균이 전염이 되면서 나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더 사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기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분이에요. 석부작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작은 얇은 그런 분을 사용을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봐보세요.
이 돌이 분 안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흙이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가만히 보면은 분 밑에 물 빠지는 구멍을 갖다가 돌이 딱 누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 빠짐이, 분갈이를 새로 해도 물 빠짐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했으니까, 물 주는 것은 항상 이 나무를 갖다 따로 불러다 놓고 너 혼자 특별식 먹어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예, 나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저 첫 번째 처방은 뭐냐? 바로 이 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얇은 분이다라고 해서 이 물이 빨리 마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밑에 고이는 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해분 같은 경우가 물이 쪽쪽 빠지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는 해결을 했고, 분을 조금 깊이가 있는 분으로 바꿔주거나, 돌을 놓았을 때 이 밑에 구멍, 물구멍을 갖다가 막지 않는 그런 분으로 바꿔주든가, 이렇게 하나의 해결책은 이제 찾아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다른 문제, 즉 이 병은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치료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이 병든 잎을 다 뽑아내는 거죠. 이 병든 잎을 뽑아낼 때마다 이 엽곡병 자체가 이 세균성 질병이다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 덩어리가 여기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엽곡병에 걸린 잎들은 거의 이렇게 뽑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엽곡병 보면은요, 이렇게 솔잎에 가운데 노란 반점이 박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 반점이 박힌 이쪽으로는 전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영양분과 수분 공급이 끊기게 돼가지고,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쪽으로는 전부 마르는 것이, 그래서 잎마름병, 엽곡병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엽곡병에 걸린 것들은 전부 뽑아줘야 돼요. 이것이 1차 작업입니다. 이건 소나무 잎속기 방법하고 똑같아요. 다른 특별한 것이 더 없고, 하여튼 소나무 잎을 솎을 때 기존에 우리 하던 방법으로는 어쩌다 하나씩 빼먹기도 했는데, 이건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되어 있는 것이 작년잎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작년잎이 전부 감염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올해 나온 잎이 또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 나온 잎이 감염 단계다라고 그러면은 작년 잎만 전부 다 뽑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올해 나온 잎, 아니다, 솔잎 전체가 다 그렇다. 그럴 경우에도 최대한 이걸 뽑아줄 수 있는 데까지는 뽑아줍니다. 그러면 잡목처럼, 겨울나무 잡목처럼 완전히 다 잎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축 사망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파란 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건강한 잎만 남기고 가장 먼저 이 단계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잎을 다 뽑아주고, 아울러서 잎을 뽑는 짐에 이렇게 3개가 나 있는 이 가지들은 가지 정리까지도 아예 해줍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 단계를만 보면은 요게 엽곡병에 걸렸다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건강한 상태죠. 근데 엽곡병에 걸린 모든 나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제가 긴급으로 올릴 예정인데, 요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죠. 금방 번져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디 줄여가면서 이 잎을 갖다가 전부 솎아주는데, 봐보세요. 이 엽곡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바깥에 있는 것에 비해서 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이렇게
소나무 잎이 바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햇볕을 갖다가 전부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사를 거는 이유는 바로 이걸 갖다 이렇게 눕혀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잎들도 골고루 햇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일단은 오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잎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솎아 보겠습니다. 자, 잎을 솎을 때는 아까 그 모든 소나무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그랬죠. 무조건 작년에 난 잎은 무조건 다 솎는다. 그렇게 하고 잎을 솎을 때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나와 있는 이 가지들, 순들도 함께 정리를 하고 아울러서 조금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면은 좀 길어진 가지들은 짧게 잘라서 마디수를 줄여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잎 뽑기를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잎을 다 뽑았습니다. 솔잎을 뽑았는데 요게 부분 이렇게 이 병반이 생기다 보니까 완벽하게 뽑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또 눈에 다 뽑았다고 생각하고 보면 또 있고, 다 뽑았다고 생각하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왕 떡부님의 제사 지냈더라고 요 가지도 철사로 좀 몇 개 걸어서 이 간격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나무를 좀 만들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쪽은 지금 아직 좀 미완성이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많이 잘라서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지 잎을 갖다 다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잎이 완벽하게 뽑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뽑고 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솔잎의 여기에 병균 덩어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분에서 이 풀잎들을, 이 솔잎들을 이걸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에서 한번 그랬죠. 저희 집에는 없는 기계가 없다고. 이럴 때 요긴하게 쓰는 것이 바로 컴프레셔입니다. 자, 이렇게 총을 하나 들었는데 공기가 나오는 총이죠. 자, 이렇게 컴프레셔로 싹 불어 넣으면은 이 솔잎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날아간 이 바닥에 있는 솔잎은 절대 다른 화분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소나무가 아닌 뭐 일반 잡목도 이 세균 덩어리니까 결코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세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좀 밝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 그냥 밝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나무가 약간 과습 상태예요. 이 과습 상태 같은 이유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돌이 지금 분 밑구멍을 막고 있다고. 그래서 물을 주면은 물이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부터는 내귀퉁이에다가 물구멍을 더 뚫든가. 근데 딱 이 나무하고 이 분하고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무가 이 분하고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지금 그 소개를 안 했죠? 이 돌은 지금 단양에서 나온 단양 석회석입니다. 자연석이고요. 그러니까 요즘 막 이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화산석이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제가 분재원 막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 23년 전에 그때 소재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줄기차게 키워온 나무입니다. 뿌리를 다 키운 다음에 돌에다 더 씌운 것이 아니고, 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 단근 작업이다라는 거래요. 떡잎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죠. 그러면 이제 팔방근이 내리는데, 그때 이 팔방근 내린 걸 갖다가 여기에다 얹혀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오리지널 제대로 키운 그런 석부작입니다. 자, 이 나무를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나무한테 농약을 쳐야 됩니다. 치료하러 가야죠. 자,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다른 걸 기대하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다이세넴 45라고 하는 농약이에요. 근데 이 농약은 아마 흔하게 널려 있는 농약이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낯선 농약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요 농약 하나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위에 또 하나 비자음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톱신 에미다라고 하는 농약이에요. 이 둘 다 수화제라고 그러는데 이 수화제는 물에 녹는 약이 아니에요. 물과 그냥 섞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타서 쓰는 이 가루 약들인데 이 사용 방법은 제가 이 기존에 농약 사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리터 통에 다이세넴 40g, 톱신은 20g 요걸 가지고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무가 많으면은 한 통을 다 탈 텐데 지금 이게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전착제를 5cc 정도 그렇게 해서 희석을 해 가지고 이 농약을 갖다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해서 5번, 기본이 5번. 그러면은 이 병의 진행 속도는 멈춥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을 더 주면은 병원균이 완전히 씨가 마르게 돼요. 솔직히 저 나무가 아까 보았던 모델목이 병이 걸린 이유도 제가 좀 방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5번만 주고 작년에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치료된 것처럼 보이다가 8월달 되니까 또 나타난 거예요. 자, 이 구체적인 이 사용 방법은 이 약 뒷면에 보면은 여기 적용 병해충 및 사용량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을 갖다 희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반절 정도, 그러니까 이 약이 남으면은 두고두고 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약은 타놓으면은 이틀 이내에 소비를 해야 돼요. 약 자체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타놓고 오래 쓰는 것은 전혀 약효도 없을 뿐더러 또 오히려 나무한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화제 분재를 쓰는 이 스푼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g짜리거든요. 이것은 농약을 살 때 그 농약상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 공짜로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원래는 20리터를 타면은 이걸 20g을 탄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절반만 10리터만 탔기 때문에 이걸 자르는데 이렇게 자를 때 가루가 코로 들어가는 비극이 없도록 조심해서 이걸 따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 농약을 쓰고 남은 빈병을 좀 이용해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수북이 타는 게 아닙니다. 약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빤듯하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 이것은 다이세넴 45죠. 이 다이세넴 45는 2개를 하는데, 사실 이 뒤에 적용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다이세넴하고 톱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구성 성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다이센과 톱신 이 두 가지를 섞으면은 이 특별한 병균이 아닌 거의 작물 재배라든가 분재를 하는 그런 병에는 거의 다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2개를 타요. 그래서 타고 이렇게 놔두면은 얘들이 농약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녹으면서 천천히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건 별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떤 분이 왜 농약도 안 섞고 나보고 그러냐라고 그러는데, 이걸 농약을 이렇게 휘저으고 나서 지고 가면서 몇 번 흔들어 주면은 다 섞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어떤 농약을 쓸 때 쓰든지 함농 카바 그러는구나. 함농 카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착제를 써야 돼요. 이 전착제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이 농약 성분을 입에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약효가 아주 오래 가요. 약효가 100% 다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재가 바로 이 카바 액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농약을 줄 때는 이 나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요것만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잎 전체가 전부 완전히 젖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화분도 여기에 병균이 있으니까 젖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분 밑에서 이렇게 해서 잎이 전체가 샤워하는 것처럼 샤워를 시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빨리 낫게 해보겠다고 한 스푼 터라니까 두 스푼을 탄다든가 이러면은 나무 망가집니다. 나무는 절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 엽고병이 사람으로 말하면 결핵과 같다라고 그랬죠. 그 결핵약은 장기간 오래 복용을 해야 돼요. 얘들은 이 사용 설명서에는 열흘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에 10번 그러면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을 갖다가 다른 분으로 바꿔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멍을 더 뚫어 가지고 물 빠짐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현재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나무는 색깔이 굉장히 진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좀 연하죠. 이건 약간 과습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병이 물로 인해서 전염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여기에 튀기지 않도록 거리를 이 정도로 좀 떨어져 주는 것이 이 나무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병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것이 이제 주어진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엽고병의 원인, 그 다음에 치료 방법,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엽고병은 이 일주일에 10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세늄 45, 그 다음에 톱신, 전착제 이 세 가지를 섞어 가지고 반드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체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 이상의 스승은 없습니다. 혹시 농약상에 가서 두 가지 농약을 달라고 그러면 그게 같은 건데 뭐하러 이렇게 두 개나 사요? 그렇게 하면은 빙긋이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농약산 주인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이상 예설군정은 이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